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수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날씨가 흐립니다. 5월입니다. 5월이고요. 5월 1일 오늘은 휴일이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난 일주일 중국 시장은 나름대로 하방을 이겨내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반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 6, 7일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정이 다시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이번 근로자의 날 중국도 1일부터 이번 주 쉬죠. 그리고 홍콩 시장도 아마 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5월 1일을 전후로 해서, 미국은 시장이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이게 좀 어수선합니다. 5월 초에. 그래서 이런 연휴 기간들이 정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이럴 때가 또 어떤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연휴가 끝나면. 지금의 분기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밀물과 썰물이 섞여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서로 우리 이제 헤어져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작년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헤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역시 미국은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은 제조, 또 미국의 금리, 미국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는데요. 시각에 따라서 대부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정도 성장인데 이게 5%가 디플레이션이라는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당분간 저금리로, 과거 같은 저금리로 향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반도체, AI에 의한 미국의 베네피센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한풀 깎였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시 추진 동력을 얻어서 에너지 결집을 해서 시장의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약화되고 있다, 힘들이, 이런 느낌입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와 에너지가 분산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분산되는 단계고요. 중국의 지금 주식들은 에너지를 응집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끊임없는 부양책을 발표했죠. 부양책. 이 부양책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였죠.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제를 한두 방울 시장에 뿌려서는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최소한 세 차례 이상의 부양책이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직접 개입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나타났죠. 중국의 직접 개입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느 시장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자본시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주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국가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은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죠. 이럴 때 시장에서는 또 악재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정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 주가 주시장이 최근의 반응은 어쨌든 정부의 입김이다. 증권 수장을 바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밸류 요즘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밸류업이지 뭐 국가가 어느 정도 직접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입은 이번에 저점 대비 H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5,0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게 지금 6,3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인데, 그래서 다시 이 저점을 테스트할 것인지 약간의 조정 뒤에 다시 갈지. 지금 조정은 만약 이루어진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에는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심리가 높잖아요. 최근에 약간 식혀주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서로 결별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6,3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이룰지 모르겠으나 다시 상승한다면 이제 전고점 작년에 7,500포인트 정도였잖아요. 이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으로는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겠느냐. 7,500포인트가 넘게 되면 의미 있는 선이죠. 지금 6,300포인트 자리는 연초 시작했던 점에서 살짝 높은 점이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점, 우리는 이 점에서 살짝 높은 점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고, 7,500, 7,700포인트, 7,500포인트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심리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조금 안정을 더 쉽게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만약에 10,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때부터 관심을 갖겠죠. 10,000포인트가 돌파하게 되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0포인트에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물론 조정은 중간중간에 있겠죠. 중간중간에 있는데 거대한 물줄기는 형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거대한 물줄기는 미국의 AI 쪽이에요. 이게 물줄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물과 썰물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이제 이것이 빠져보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가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주식시장에 세 차례 이상의 부양책을 하면 적극 개입해야죠. 정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주식시장의 오랜 경험의 산물이고 격언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 H지수하고는 굉장히 밀접하죠. 홍콩의 패그제로 운영하는 것은 패그 1패그가 1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금리와 좀 다른 게 0.25에서 지금 5.5포인트까지 5.25, 5.4까지 이렇게 상승한 이런 시장의 금리와 지금 5.5에서 한두 번 더 오르더라도 6.5 그러잖아요. 7포인트, 7%. 이 정도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그래서 이제 H지수의 금리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사그라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H지수는 역시 미국의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락이면 좋겠지만 상승폭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H지수가 나름대로 움직이려는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여집니다. 한 차선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지난 미중 전쟁에서 흐름을 보면 17년, 18년에 국내에서는 17년도 사드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붙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제조 쪽에서는 얻은 게 별로 없죠. 얻은 게 없습니다. 수출 물량이 확 줄었다든가 관세를 부과하는 했어도 수출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던 게 통계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잘하는 AI의 반도체를 가지고 미중이 붙었는데 중국도 한 3년 정도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내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멕시코라든가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시도를 해봤는데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아직까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 AI, 엔비디아와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의 중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를 유통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알테신이다 이거죠. 알테신. 그래서 알테신이 주가가 반응할지 모든 정보는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피터 린치의 계속했던 말입니다.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오름빛도 마찬가지고 오름빛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게 아니고 오마말은 저런 조그만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서 주식 투자에서 모든 정보는 다 알려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느냐에 수익이 결정된다는 그런 좋은 말을 제가 이번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되고 같이 함께해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을 무서우면 주식 투자는 못하는 거고요. 더구나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알리바바 투자자인데 전체 자산의 거의 90% 이상을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금이 생기면 한 주라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그래서 한 번만 더 움직여 준다면 $100 근처만 간다면 이제 매수를 중지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알리바바 투자자입니다. 알리바바의 레버리지 투자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에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투자자들의 열기가 모여지고 있지 않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우상향하는 종목에 적립을 통해서 인내라는 인내 다른 말로는 고통이겠죠. 이걸 해주면 복리로 자산이 증식된다는 게 제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경험했던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은 저는 중국이 지난 17년간 주시장이 21,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지금 6,000포인트인데 하락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1,000포인트까지 전고점만 돌파하더라도 우상향 종목에 매월 적립을 한다면 또 여기에 레버리지 이 적립을 레버리지로 하는 거잖아요. 또 지금 세배수 지금 금융상품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세배수가 최고죠. 물론 TQ 5배짜리 있습니다만 그건 제외를 하고요. 개별 종목에 이렇게 투자한다면 이 변동성은 MDD로 따지면 99%까지 나오는 거죠.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투자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극복하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오늘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식은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공식이고요. 이게 뭐 어느 책에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경제적 자유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좀 어렵죠. 계속 하락하니까요. 그렇지만 음의 영역에 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이 단점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다 장점입니다. 사실상 장점인데,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거 다른 말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하기에는 좀 불편한 거고요. 그다음 양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했을 때, 작년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미국의 몇 개 종목에서 개별 종목의 3배짜리 투자하신 분들은 양의 영역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음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이게 어느 순간 양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변동성은 저에게 수익으로, 달콤한 수익으로 보상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4월이죠. 지난달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엽테크를 통해서 새로운 노후 준비를 해보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하고 TQ에 매월 한 5만 원 정도씩 소수점 투자도 가능한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평생 할까 합니다. 평생. 엽테크 요즘 많이 아시죠? 토스라든가 원이모, 이제 공모주는 물론 지금까지 허락하는 안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한 주라 더 샀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국 시장이 다음 주라도 조정을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하게 또 할 일이 없죠. 음의 영역에서는 적립이라는 가장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서 계속 적립할 수 있었는데, 양의 영역에 진입해버리면 적립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엽테크 걷는 거잖아요. 혹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토스하고 모니모는 하루에 5,000보 정도 걸으면 일정량의 수익을 지잖아요. 공모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개별 투자는 TQ하고 인을 한번 한 달에 5만원 이 정도씩 계속해서 사서 이 시장을, 또 이건 거의 평생 가져가야 되겠죠. 이거 평생 가져갈까 합니다. 평생이라는 것은 제가 투자를 끝내는 순간까지 이제 20년, 30년이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또 한다면 하니까요. 한번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없잖아요. 20년, 30년씩 하신 분이 지금 시장에 나와 상품이 출시된 지도 한 10년 남짓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다 하면 저는 초기 투자자가 될 겁니다. 초기 투자자로서 30년 이상,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아마 평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평생 계좌로서 수익도 나쁘지 않잖아요. 평생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매월 자동 이체해서 소수점 투자로 아니면 한 주씩 계속 사서 모아볼까 합니다. 이런 모은 돈은 이런 쪽에서 모아볼까 하고요. 그다음 제가 활동하는 쪽에서 수익은
양의 영역에 진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 주라도 더 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자 패턴을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고요.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이건 좀 시작했고요. 4월부터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양의 영역. 제 개인적으로는 $100입니다. 저는 알리바바 투자자고요. 알리바바가 $100. $100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음의 영역에서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부터 할까 합니다. 물론 $100가 돌파해서도 음의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시장이 나름대로 상승 쪽에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 분명하다기보다는 과거 경험치,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재작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때는 시대정신을 내포하는 종목이 반드시 나오죠. 시대정신을 내포하는 종목이 반드시 나와서 주가로는 10배, 20배씩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엔비디아고, 그런 종목에서 3배짜리라면 엔비디아는 200배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에 중국이 향후 2, 3년간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준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10배에서 20배의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시대정신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제조 쪽에서, 유통 쪽에서 아마 지금 세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건 또 제 생각이고요. 30배에서 50배만 수익이 나더라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정신을 내포하는 종목은 레버리 상품에서는 1년 사이에 100배에서 200배의 수익이 나오는 이런 종목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종목에 전체 자산의 5%, 10%, 100만원, 쉽게 해서 100만원, 50만원 투자하더라도 100만원 투자하게 되면 100배면 1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투자한 금액에 웬만큼 손실을 많이 하고도 남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5월이고요. 5월인데 5월에는 4월보다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영역에 빨리 진입해서 계좌의 이제는 수익률이 높아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